워키토키 오늘도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식품업계에서 이물질과 세균 검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 과정에서가 아니라 유통 과정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를 위한 회수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업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의혹이 생긴 건지 오늘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네. 물론 식품 제조 과정에서 오염됐을 수도 있지만 그 후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한 통조림 햄입니다. 그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건 소비자가 신고를 한 거죠? 네, 이번 논란은 지난 9월 27일 불량식품신고센터의 한 소비자가 문제의 제품을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충남도는 바로 다음 날인 9월 28일 해당 제품을 수거해 10월 10일 세균 발육 시험을 의뢰했고요. 10월 23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자 곧바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위해서 회수해간 제품에서 지금 세균이 검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중지까지 갔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세균 발육 시험 결과 세균이 검출됐다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곧바로 해당 제품을 회수, 판매 중지 조치했습니다. 어떤 세균이 검출됐는지도 발표가 됐습니까?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정감사에서 대장균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용 및 음용수 등에 오염돼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과는 달리 일반 대장균은 정상적인 사람과 동물의 장에 사는 박테리아로 독성이 없고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모넬라라든지 아니면 병원성, 출혈성 식중독균이 아니고 대장균으로, 일반 대장균으로 나왔다는 건데 햄에서 이렇게 대장균이 검출된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세균이 아닌 일반 대장균이 발견됐기 때문에 제조 단계가 아닌 유통 및 보관 과정 또는 검사 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는 대장균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네, 캔에 들어있는 햄 제품은 멸균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제조업체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제품의 경우 116도씨에서 40분 이상 멸균 처리를 거칩니다. 통상 대장균균은 70도 이상 가열 시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대장균은 섭씨 80도에서만 돼도 굳어버리기 때문에 100도 이상으로 멸균 처리를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80도 이상에서 살지 못하는 대장균이 116도에서 열 처리를 한 제품에서 어떻게 나왔을지 정말 미스터리한데요. 만약에 멸균 제품에서 균이 발생을 했다면 그거는 그 햄이 부패가 진행된 상태여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2년 5개월이 경과된 제품인데요. 제조 공정에서 대장균이 유입됐다면 개봉했을 때 이미 모두 부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해당 제품과 함께 제조된 제품들이 2년여간 판매되면서 이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일단은 식품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 제조사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 해당 햄 제조사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됐습니까? 식약처는 제조 공정에서의 세균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햄을 생산하는 천안 공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문제가 된 제품이 생산된 2016년 5월 16일에 제조 설비 세척과 소독 자료, 설비 표면 오염도 조사 검사 기록, 멸균 등 제조 공정 관리, 포장 영상 모니터링 등을 확인했는데요. 조사 결과 감염 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에서 감염 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회수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공정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해당 업체의 입장입니다. 대장균 검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의 오인, 그러니까 뭐 유통이라든지 보관 과정에서 대장균이 들어갔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 대장균 감염에 대한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소비자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요. 그 정말로 제품 회수 또 검사 과정에서 오염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원인 파악에 미궁에 빠져 국민 불안이 커지자 먼저 식약처가 원인 조사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보통 먹거리 제품에서 세균 등이 초과 검출돼 유통 중단과 회수가 진행되면
해당 업체에서 먼저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식약처에 보고하는데요. 이번에 식약처가 직접 발생 원인 파악에 나선 이유는 세균이 대장균으로 판명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라 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식약처 검사제도과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는 대장균이 검출된 햄을 검사한 기관인 충남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검사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검사를 했는지, 장비나 인력에 문제는 없었는지, 검사 과정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오염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식약처가 직접 법정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무척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해당 검사기관은 매년 2번씩 검사 능력을 시험하는 숙련도 평가를 통과한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결과는 아직입니까? 네, 충남동물위생시험소 현장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식약처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이 대장균 검출 원인이 미궁에 빠지진 않을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을 두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해당 제품의 멸균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다만 해당 제품이 제조된 공장은 정부의 해썹 인증을 받은 만큼 제조 과정상의 생산 개수, 일처리 온도 시간 등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그 기록을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그 기록은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네. 자, 기록상 해당 제품은 생산 당일에 116도에서 열 처리한 것이 확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어떤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가설은 열 처리한 제품을 식히는 냉각이나 유통 과정에서 재오염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열 처리 후 식히는 과정에서 오염된 냉각수가 용기에 스며들면서 대장균에 오염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당 햄은 생산한 지 2년 반이나 된 만큼 대장균에 오염됐다면 대장균 증식하면서 내뿜는 가스로 용기가 부풀거나 제품이 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육안으로는 확인된 건 아니죠? 네, 검사를 진행한 충남동물위생시험소 측은 5개의 경범 제품을 육안으로 확인한 만큼 용기나 고기에 외형상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조 과정 및 냉각과 유통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반론과 증거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의 오염인 겁니다. 그건 가능성이 충분한 얘기입니까? 네, 대장균은 공기나 사람 손 등에서 쉽게 서식하는 세균입니다. 완벽한 묘균실이 아니면 개봉 후 대장균에 오염될 수 있고 균이 배양되면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단계에서 제품이 오염돼 대장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제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장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검사를 진행한 기관에서는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네, 충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소독된 물에 담긴 비커 2개에 한쪽만 햄을 넣는 방식으로 대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햄을 넣은 비커에서만 대장균이 검출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오염이 되었다면 대장균뿐 아니라 다른 균도 나왔어야 하는데 5개 샘플 모두 오직 대장균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소 측에서는 이 오염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소 측은 멸균 과정이나 냉각 과정에서 대장균이 오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식약처가 나서서 어떤 경로로 대장균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자, 이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햄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식품들도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서도 이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네, 일부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 불거진 내용인데요. 한 분유에서 코딱지 등 이물이 발견됐다면서 이를 회사 측에 신고했지만 분유 2통을 주고 말았다는 내용이 글에 올라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조사 측이 바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조 공정에서는 절대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물질 조사 결과 2.4mm 길이의 코털과 코딱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공정 자동화된 분유 생산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해당 이물질이 혼입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주장인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모든 검사를 진행해 해당 이물질의 제조 공정상 절대 혼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무죄를 밝히겠다. 뭐 이런 입장이군요. 네, 모든 제품의 원료 투입에서부터 제품 포장까지 25단계의 전 공정을 자동화해 외부 이물질 혼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7종류의 정치를 가진 헤파 필터를 설치해 공기 내 유해 성분과 미생물까지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분유 제조 과정에서는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분유 제조 과정에서 이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게 제조사의 입장인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궁금해집니다. 정말로 제조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겁니까? 실제로는 그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2016년 식약처에 보고된 이물 혼합 신고 건수는 총 5,332건으로 이 가운데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건수를 제외한 3,672건 중 소비 유통 단계에서 혼입된 경우는 28%였습니다. 14.6%는 소비자 오인 신고였고요. 제조 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조 단계 혼입으로 판명된 경우는 10%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5.5%는 혼입 경위를 알 수 없는 판정 불가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과정보다는 소비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훨씬 더 많군요. 네,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는 과거 한 업체의 과제에서 생쥐머리가 나왔다고 신고돼 큰 논란을 불렀던 이른바 생쥐머리 사건 역시 판정 불가 사례로 분류된 만큼 실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합되는 경우는 적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조사 결과 뭐 세균이라든지 이물질들이 검출이 됐지만 이게 조사 그 제조 과정이 아닌 어떤 소비라든지 유통 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또 조사 과정에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소비자들은 무조건 제조사 탓만을 하게 되는 걸까요? 유통 보관 과정에서 혼입된 것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제조업체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식품 특성상 명확한 사실 확인보다는 유혹에 포커스가 우선적으로 맞춰지다 보니 실제로 제조업체에 대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사건이 또 기억이 납니다. 라면 파동 다들 기억을 좀 하실 텐데요. 그 잘못 알려진 사실 때문에 한 라면 제조 회사가 크게 봉변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라면으로 불리던 제품에 공업용 쇠고기 기름이 들어갔다는 소식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는데요. 특히 공업용이라는 말에 국민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불면등을 벌이기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그 결과 해당 라면 제조사는 업계 1위 자리를 내주고 파산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모든 게 소비자의 오해였다는 게 나중에서야 드러났죠. 네.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서 진실은 8년이 지난 뒤에서야 밝혀졌는데요. 쇠기름을 공업용으로 분류한 건 미국 기준에 따른 것이란 이유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내장과 사고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식용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뭐 대법원 판결로 뒤늦게나마 누명을 벗기는 했지만 이미 그 라면은 위험한 라면으로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된 후였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는데요. 자, 정확히 문제 원인을 밝혀서 소비자들에게 발표를 해야 그나마 소비자들도 불안을 좀 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무조건 제조사에게 화살을 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소비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덮어놓고 제조사 탓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은 정부 기관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또 제대로 된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오해라든지 불안 그리고 우려를 만들지 않게 하는 일일 텐데요. 그 식약처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요? 네, 식약처는 멸균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없애기 위해 캐넴을 포함한 통, 병조림, 레토르트 제품 120건 정도를 수거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제품의 세균 검출 여부를 파악하는 균 발육 시험 검사를 받게 되고요.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에서는 식품 위생 관련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